일본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연쇄구균 독성쇼크 증후군이라는 심각한 박테리아 감염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드물지만 치명적일 수 있는 이 질환은 대부분 스트랩토코커스 파이오제네스라는 박테리아에 의해 발생하며 다른 나라에서도 최근 몇 년 동안 발병 사례가 있었지만 일본에서는 이례적으로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연쇄구균 독성 쇼크 증후군이 무엇인가요? 이 박테리아 그룹에 의한 질병의 가장 흔한 원인이기 때문에 그룹 A 연쇄상구균이라고도 불리는 S 파이오제네스는 사람의 피부에서 잘 지낼 수 있지만 다양한 질병을 일으킬 수도 있는 미생물입니다. 가벼운 질환으로는 농가진, 폐혈성 인두염, 성홍열을 일으키는 S 파이로제네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심부 조직 피부 감염인 봉화지겸, 살을 먹는 질병인 괴사성 근막염 또는 STSS와 같은 훨씬 더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누구나 STSS에 걸릴 수 있으며 약 절반의 경우 박테리아가 처음에 어떻게 몸에 들어왔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부 부상, 수술 상처, 수두 감염으로 인한 개방성 궤양, 탐폰 사용 등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일본의 상황은 어떤가요? 드물기는 하지만 매년 소수의 STSS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당국은 지난 3월에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STSS 사례는 409건, 2024년 첫 11주 동안 335건이 발생했습니다. 라고 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 STSS 사례 보고 건수는 2023년 7월 이후 특히 50세 미만에서 증가했습니다. 2024년 6월 2일까지의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증가세가 둔화될 조짐은 보이지 않습니다. 켄 키쿠치 전염병학 교수는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감염 속도로 볼 때 올해 일본 내 환자 수는 2,500명에 달하고 사망률은 30%에 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쇄상구균 독성 쇼크 증후군의 증상은 무엇인가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STSS의 첫 증상은 일반적으로 발열, 오한, 근육통, 메스꺼움, 구토입니다. 이후에는 질병이 매우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STSS가 의심되는 사람은 가능한 한 빨리 의사의 진찰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4에서 48시간 이내에 저혈압, 빈맥, 장기 부전 등 생명을 위협하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치료를 받더라도 STSS 10건 중 3건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생존자의 경우 감염된 사지 조직을 제거하기 위해 절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번 STSS를 앓은 사람은 다시 발병할 위험이 더 높습니다. 연쇄구균성 독성 쇼크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수두와 인플루엔자는 중증 감염의 위험 요소이므로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와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은 중증 감염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라고 KFF의 공중보건 편집장인 셀린 그라운더 박사는 뉴스에서 말했습니다. 알코올 중독 장애와 주사용 약물 사용도 위험을 증가시키므로 중독 치료를 받으면 이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감염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STSS가 더 많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한 한 가지 가설은 2023년 전염병 제한 조치 해제 후 반등 효과입니다. 가장 유력한 가설은 전염병 기간 동안 박테리아의 순환이 감소하면서 면역력이 떨어졌고 이러한 현상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라고 존스 홉킨스 연구원 아메시 아달자 박사는 헬스라인에서 말했습니다. 환자 증가의 원인이 무엇이든 감염의 징후를 염두에 두고 상황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처 위생은 특히 중요합니다. 상처를 입거나 긁힌 경우 해당 부위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감염을 나타낼 수 있는 발적, 부기 및 통증 증가를 주의해야 합니다. 징후를 알면 폐혈증과 같은 심각한 감염 합병증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STSS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